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이 되었을 때부터 아들과 단둘이 지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남편 얼굴은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처음엔 궁금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포기하며 생각도 안 하고 지냈었어요. 몇 년이 지나 남편 지인에게 연락이 오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자꾸 뜸을 들이다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상심이 크시겠다며 위로해주는데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저희 모자에겐 의미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걸어온 인생의 길은 산길이면 늘 비탈진 언덕이었고 물길이면 어김없이 굽이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만은 반듯하게 키우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면 내 팔자가 이런 걸 누굴 탓하리 하며 속으로 삭히고 또 삭히며 지내왔었습니다. 남편 복이 없으면 다른 복이라도 있겠지 싶어 언젠간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많이 힘들었지만 인복이 아예 없진 않았는지 예전에 일했던 식당에서 저보다 2살이 많은 언니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그 언니가 작은 식당을 차린다고 해서 저도 거기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저보고 월급 밀려도 원망하지 말라며 겁을 주길래 식당에서 일하니 굶을 일은 없지 않겠냐며 저도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 시작한 그 작은 식당이 어느덧 20년이 되어갔고 거기서 저희 아들 고등학교 졸업도 시키고 군대도 보내고 대학 졸업도 시켰네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을 시키면서 제일 먼저 식당에 데려와 며느리를 소개해줬었고요. 저희 아들이 직장을 잡고 얼마 지났을 때 어느 날 저에게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며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길래 너희들 편할 때 집에 한번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을 미리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계속 밖에서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둘이 깊은 사이면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저희 아들이 아가씨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저와 며느리의 첫 만남이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서먹할 것 같아서 저녁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미리 말해놨던 터라 애들이 오자마자 바로 음식을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네요. 주방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서 쉬라고 했지만 제 뒤에서 눈치껏 수저도 놓고 그릇도 옮기고 하는데 내심 그런 모습이 참 이뻐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올바르게 잘 자란 것 같은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지낸 모습이었어요. 그 둘은 직장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은 가스관 점검하고 수리도 하면서 주로 외근을 많이 하는 직업이거든요. 며느리는 같은 직장인데 주로 사무실에만 있는다고 했고요. 서로 마주치기도 힘든데 어찌 가까워졌나 했더니 아들이 오며 가며 사무실에 있는 이쁜 아가씨를 눈에 담아두고 있다가 점점 더 자주 볼수록 마음에 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먼저 고백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은 그날 내내 입이 귀에 걸려 있었네요. 저도 덩달아 좋았고요. 그렇게 또 얼마가 지나서 식당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식탁에 처음 보는 쇼핑백이 있었어요. 뭔가 하고 열어보니 반찬통이 들어있었고 거기엔 마른 반찬이 3종류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니 자기 여자친구가 어머님들이라고 했다고 저번에 너무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벌써부터 예비 안 사돈에게 부담드리는 개 아니냐고 나도 뭐라도 챙겨드려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직접 만든 반찬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았어요. 직장 다니는 바쁜 20대 여자가 무슨 마른 반찬을 만들고 있겠나요? 그래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때 아들이 처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할머님 손에 자라서 직접 만든 게 맞다고 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아주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리 솜씨가 좋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그때 속으로 많이 복잡했었습니다. 딱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면서 그 아가씨도 구비진 삶을 살았겠구나 싶어 먹먹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기랑 닮은 모습에 더 끌렸나 싶기도 했고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만나긴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구김살도 없고 늘 밝고 잘 웃고 그랬으니까요. 조부모 손에 자라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게 둘은 결혼식도 잘 올리고 저희 집 근처에 신혼집을 잡고 지냈습니다. 처음엔 아들 손을 잡고 집에 오다가 나중에는 며느리 혼자 오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도 저러나 싶을 정도로 자주 왔어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도 이미 알고 있어서 현관 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며느리가 집에 올 때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이라며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들어옵니다. 현관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너무나 좋아서 마치 스위치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소리만 들으면 집안이 다 밝아지는 것 같고 제 기분도 덩달아 밝아졌으니까요. 예전엔 아들이 불러주는 엄마 소리가 좋았는데 그때는 어머님 소리가 더 듣기 좋았습니다. 올 때마다 왜 왔는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턴가는 찾아 이유가 떨어졌는지 날이 추워서 왔다, 더워서 왔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는 찾아올 이유가 떨어졌는지 자주 와주는 며느리를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 없이 자라서 저에게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그 빈자리를 제가 다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메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이제 나도 평탄한 길을 걷는구나, 참고 살만한 인생이 맞긴 하구나 했었지요. 근데 그 평탄한 길은 3년을 채 가지 못했고 긴 한숨 속에서 다시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딱 6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제 생일 이야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잔치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곳에 모시고 가겠다고 제 아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모시고 가겠다던 아들은 33살. 그 젊은 나이에 혼자 가버렸습니다. 한창 바쁜 점심시간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너무 바빠서 전화 온 줄도 몰랐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전화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저보고 어쩌면 좋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앞치마도 풀지 못하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달리는 택시를 막아서고 병원에 가자고 했고 그렇게 도착해보니 대기실 한쪽 구석에 며느리가 주저앉아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돈 아낀다며 작은 중고차 하나를 샀었는데 그게 문제였는지 상대 운전자는 생채기 하나 없이 멀쩡한데 우리 아들만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채 못 버티고 두 여자만 남겨놓고 떠나버렸어요. 장례를 어찌 치렀는지 누가 와줬는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기억이 드문드문 나네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부족하고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도 부족했어요. 그냥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대충 산다고 해도 저마다 마음속에 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주변에 누가 나를 위로해주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가 찾아와서 챙겨주려고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는 며느리도 이제 남이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더니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화가 나서 저를 마구 다그치는데 어머니까지 잘 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이제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 남은 가족이 어머니 하나인데 그렇게 아들 따라가고 싶으시냐면서 그럼 나도 같이 간다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울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처음 며느리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전까진 누가 찾아오는 뭐라 하는 쳐다볼 수 없었는데 보름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돼서 창백한 모습으로 제 팔을 붙잡고 덜덜 떨며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없다고 해도 며느리는 아들이 남긴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며느리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같이 주방으로 나와서 뭐라도 먹자고 내가 차려주겠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울었습니다. 냉장고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식당 언니가 매일 밥을 싸들고 왔었는데 제가 입에 대지도 않고 싫다고 했었거든요. 그걸 가져가지도 않고 냉장고에 다 넣어놓은 것 같았고 제 옆에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 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당에도 다시 나갔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다시 출근한다고 했고요. 식당에서 언니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조금씩 덮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혼자 있으면 힘들다고 하면서 퇴근하자마자 저에게 와서 한참 동안 있다가 갔고요. 언제부턴 가는 잠도 여기서 자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애들 신혼집도 정리하고는 그때부터 며느리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 기간이 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슬픔을 이겨내려면
서로에게 의지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흐르니 조금씩 덮어지는 것 같았네요. 그때부터 며느리와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고요. 함께 반찬도 만들어 먹고 제가 일하는 식당에 놀러와서 수다도 떨면서 마치 친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어떤 자동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이 되어 운전해준 사람도 함께 내리면서 인사하는데 아주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면서 저를 보며 어머님이라며 달려오는데 저는 계속 그 남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라고 했어요. 외근 나갔다가 오는 길에 태워다 준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남자 표정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남자 생각 없다고 어머님이랑 지금처럼 만난 거 먹으며 지내겠다고 했지만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며느리 나이가 33살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저렇게나 이쁜데 친정엄마였다면 진작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자를 만나라고 떠밀기에도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고민만 쌓여갔습니다. 식당 언니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괜히 족쇄를 채운 것 같다고 걱정이라며 더 나이 먹기 전에 지금부터 연애라도 시작하게 하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맞지 않겠냐고 했더니 일단 분가부터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같이 지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일단 따로 지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며느리를 저희 식당에 불러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이 지낼수록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분가해서 지내라고 했어요. 대신 언제고 아무 때나 찾아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길래 내가 친정집이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쉬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달래서 저희 며느리를 분가시켰어요. 처음엔 자주 찾아오고 밥도 여러 번 해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 신김치가 그리 맛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언제든 먹고 싶으면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자 드디어 만나는 남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며느리는 35살에 재가를 했습니다. 그때 서운하거나 아들 생각이 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누구보다 더 기뻤습니다. 비록 결혼식장에 찾아가 보진 못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하고 나서는 자주 찾아오진 않았어요. 아주 가끔 전화가 오고 안부를 물어보긴 했는데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신김치 한 통은 먹지 않고 잘 갖고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신김치 생각나서 왔다고 했거든요. 저거라도 없어져 버리면 며느리를 다시 못 볼 것 같았네요. 저번에 한 번은 식당 언니가 집에 와서 김치를 꺼내려 하길래 우리 며느리 줄 거라고 뚜껑을 닫아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친정집이 되어주겠다고 했던 말이 자꾸 남아서 그런지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저의 기구한 팔자가 옮겨 붙어버렸는지 몇 달이 지나 다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환청인가 싶어 그냥 누워있었는데 다시 또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니 거기엔 며느리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거실 불을 켜봤는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얼굴 한쪽이 잔뜩 부어서 팔과 다리에는 멍자국이 있었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몰골이 왜 그 모양이냐고 누가 그랬냐고 했습니다.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며느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결혼한 남자가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못 견디겠다고 했어요. 평소엔 너무 천사 같은 남자라 오랜 고민 끝에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요. 다른 상처가 또 있나 싶어서 며느리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배가 살짝 불러 있어서 정말 설마 했는데 역시나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이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아이가 생겨서 아이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도 저리 답답한 여자가 있나 싶어서
왜 바보같이 참았냐고 소리를 치고 있었지만 주눅든 모습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다음날 집에 혼자 두기 걱정되어서 함께 식당에 나갔어요. 옆에서 보니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는 것 같더군요. 아마 남편이 연락했겠죠. 며느리는 무시하고 전화를 피하는 것 같다가 얼마 뒤 걸려온 전화는 덥석 받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여자 목소리였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제 느낌에 새로 생긴 시어머니인 것 같았네요. 전화를 끊고 잔뜩 풀이 죽어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다시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그런 몹쓸 짓을 해놓고 사과도 없이 돌아오라고 하냐고 여기 주소를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더 전화가 오더니 결국 그날 밤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어떤 젊은 남자랑 나이 많은 여자가 식당에 들어오길래 보자마자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여자는 오자마자 제 며느리 손을 잡으며 빨리 돌아가자고 취해서 살짝 부딪힌 걸 갖고 집 밖으로 나가냐며 호통을 치더군요. 그때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멍자국 안 보이냐고, 신고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그딴 소리를 뱉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저보고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신경을 쓰냐고 하길래 제가 홧김에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는 무슨 엄마냐고 부모 없이 자란 거 아는데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난리를 쳤고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옆에서 며느리가 저보고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그때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죽었다던 전 남편 엄마였냐면서 오지랖도 참 대단하다며 제 앞에서 비아냥거리는데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온몸이 굳어버리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식당 언니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왔어요. 저런 싸가지 없는 시어미 몇 명 때문에 멀쩡한 시어머니까지 싸잡아 욕먹는 거라고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면서 대걸레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껴드냐고 이번에도 소리를 쳤고 식당 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가 누구긴 큰 엄마다라며 당장 나가라고 신고하겠다며 난리를 쳤어요. 결국 두 모자는 쫓겨나듯 나가버렸고 식당에 남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식당 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름 저희도 인맥이 넓더라고요. 한자리에서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이 많았으니까요. 식당 언니는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리며 사람들을 소개해줬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 변호사라는 사람도 만나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까지 걸어버리자 그쪽 집에서도 당황했는지 얼마 뒤에 저희 식당에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사정하더군요. 배 속에 아이를 봐서 이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는데 옆에서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태어날 아이 때문이라도 더더욱 갈라놔야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예전에도 그 남자가 술 문제로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혼당했었다고 하더군요. 그 술 버릇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건 죽을 때까지 못 고치죠. 하루라도 빨리 이혼시키는 게 맞았네요. 그렇게 며느리를 다시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며느리는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거든요. 그 남자랑 같은 직장이라 소문이 돌아버려서 당연히 그 남자는 얼마 뒤 퇴사 처리되었고요. 그러면서 같이 그만뒀다네요. 어차피 아이 낳으면 직장을 옮길 생각이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주변 시선 때문에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두길 잘했다고 몸조리하며 쉬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걱정은 많이 되었죠. 아이도 낳겠다고 하는 마당에 나중에 애까지 키우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저러나 싶어서 혼자 고민하다가 식당 언니를 찾아갔어요. 며느리랑 같이 지방에 내려가서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려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언니는 깜짝 놀라며 그 나이에 무슨 식당을 하나 차리냐고 며느리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냐며 한숨을 쉬는 겁니다. 내게 남은 가족은 며느리 하나인데 아이까지 낳겠다고 저러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 언니는 알겠다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길래 저도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마치고 집에 잘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왜 집까지 찾아왔나 너무 이상했는데 언니는 집에 오자마자 저희 며느리를 부르더니 식탁에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도 그 옆에 앉아 있었고요. 그때 저희 보고 돈은 얼마나 모아놨냐고 식당 차리려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면서 그냥 언니네 식당을 인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모아놓은 돈 받고 부족한 부분은 천천히 갚으라고 했어요.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천천히 줘도 되니 다른 곳에 차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미 자식들에게도 다 이야기해놨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했어요.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받는 거니 아무 문제 없다며 웃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소린지 깜짝 놀라는 것 같았고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피를 섞어야만 가족이냐고 식당 차린다고 둘이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면 나 혼자 남아서 무슨 재미로 지내겠냐면서 못 내려가게 붙잡아두려고 이번에 꾀를 써봤다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다 같이 살자고 내가 큰엄마가 되어줄 테니 이참에 식당 운영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셋이 똘똘 뭉쳐서 잘 지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펑펑 울기 시작했고요. 여자 셋이서 밤새도록 눈물만 흘렸네요. 운전해준 사람도 함께 내리면서 인사하고